집밥 먹고 남은 음식을 반찬통에 보관하고 계시나요? 요리할 때 코팅 프라이팬을 사용하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번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반찬통이나 주방기구를 잘못 사용하면 뇌졸중이나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방기구나 일회용품 사용 시 모르면 큰일 나는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인리스입니다. 냄비나 텀블러 등을 처음 손으로 만지면 뭔가 까맣게 묻어나온 적 있지 않으셨나요? 바로 스테인리스 제품에 사용되는 연마제입니다. 연마제는 스테인리스를 깎거나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인데요.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연마제의 주성분은 탄화규소입니다. 국제화연구소에 의하면 이 탄화규소는 EA 등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물이나 세제로도 쉽게 제거되지 않고 흡입 시 폐암 발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연마제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확실히 제거하려면 베이킹소다와 식용유가 필요합니다. 식용유는 탄화규소와 같은 소수성 물질이라 연마제가 식용유에 쉽게 달라붙는데요. 행주나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묻혀서 스테인리스 표면을 꼼꼼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특히 베이킹소다를 이용하시면 더 깨끗하게 세척하실 수 있습니다. 물과 베이킹소다를 반반씩 섞어서 표면을 닦아주세요. 만약 집에 베이킹소다가 없으면 식초물을 끓여서 스테인리스 제품을 담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려 먹은 적 있으신가요? 요새는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 추세라 배달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암에 걸릴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플라스틱 용기를 보시면 화면과 같이 플라스틱 종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는 플라스틱 용기 종류는 2번과 5번입니다. 반면에 3번, 6번, 7번 플라스틱을 사용하시면 발암 물질이 나와 환경오염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는 플라스틱 용기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용기에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재질이어도 용기에 따라 내열성과 내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를 재질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배달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도 플라스틱 용기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팅 프라이팬입니다. 코팅 프라이팬은 음식이 잘 눌러붙지 않아 많이들 쓰는 주방용품인데요. 하지만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무심코 사용했다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알루미늄 등 금속 성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알루미늄은 몸에 흡수가 적게 되는 편이지만 장기간 쌓이면 뇌나 신장에 아주 해롭습니다. 에너지 순환이나 신진대사 소화 과정을 방해해 면역세포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식약처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력 권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코팅 프라이팬을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할까요? 새로 산 코팅 프라이팬을 대충 실어서 쓰면 프라이팬에서 나오는 먼지나 금속 물질이 그대로 체내로 흡수됩니다. 그러니 프라이팬 사용 전에 물과 식초를 1:1 비율로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 깨끗이 씻어내셔야 합니다. 세척한 팬은 뜨겁게 달궈서 식용유를 발라가면서 기름 코팅을 3회에서 4회 반복해주세요. 기름 코팅으로 프라이팬을 길들여주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속 수세미로 프라이팬을 강하게 문질러 설거지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코팅이 쉽게 벗겨지고 흠집이 나기 때문인데요. 코팅 프라이팬의 흠집 사이로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니 세척하실 때는 부드러운 스펀지를 사용해 문질러주세요. 네 번째, 비닐랩입니다. 비닐랩을 씌운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건 어떨까요? 플라스틱 재질 중 하나인 비닐랩에는 환경호르몬이 들어가 있는데요. 비닐이 열에 가열되면 환경호르몬이 방출되고 음식에 들어가는데 이는 몸에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닐랩에 있는 DHP 환경호르몬은 뇌졸중이나 생식기능, 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랩에 사용되는 폴리비닐 성분은 평소에는 안정적이지만 열을 가하면 환경호르몬 외에도 독성가스나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방출하기에 전자레인지 조리는 피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비닐 재질은 100도 이상으로 가열하거나 고온의 음식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렇다면 편의점 도시락 같은 재질은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주원료가 폴리프로필렌이기 때문인데요. 폴리프로필렌은 플라스틱 중에서 무게가 가볍고 열에 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덕분에 전자레인지에 조리해도 변형되거나 환경호르몬이 배출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돌려 드셔도 됩니다.
5번째, 알루미늄 용기입니다. 양은 냄비는 라면도 빨리 끓고 가벼워서 많이들 사용하는 식기입니다. 그런데 이 알루미늄 냄비가 발암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대다수 양은 제품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었고, 독일 보고서에 의하면 알루미늄 제품으로 조리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면 치매나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수십 배 높아진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체내에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암은 물론이고 알츠하이머, 치매와 파킨슨병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구토나 설사, 메스꺼움의 증상도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그렇다면 쿠킹 오일을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유럽의 식품연구에서는 성인 한 명이 건강에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섭취 가능한 알루미늄 성분을 몸무게 1kg당 1mg으로 규정했는데요. 60kg 체중의 성인에게 허용 가능한 양은 8.6mg의 알루미늄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한 방송에서 아스파라거스를 쿠킹 오일에 싸서 오븐에 넣고 수치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아스파라거스 1kg의 알루미늄이 20mg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60kg 성인이 7일 동안 먹어도 되는 허용치를 3배 이상 초과한 것입니다. 게다가 고깃집에서 쿠킹 오일 위에 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나 호일로 음식을 감싸 구워 먹는 행위도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쿠킹 오일을 가열하면서 포화 지방산과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유해 물질이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호일보다는 오븐이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굽거나 삶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로 플라스틱 도마입니다. 도마는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인데요. 칼질하는 도중 흠집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흠집은 세균 번식지가 되어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마를 세척하면 세균을 어느 정도는 제거할 수 있지만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젖은 도마에는 위장 감염을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마를 사용할 때는 항상 깨끗하게 세척하고 흠집이 생기면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플라스틱 도마는 칼질로 인해 잘려나오는 미세한 플라스틱이 몸에 흡수될 수 있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나무 도마를 청결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항균 실리콘 도마가 더 위생적이라는 사실 기억해 두세요. 또한 도마를 건강하게 사용하려면 육류 및 생선용, 채소 및 과일용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나무 조리기구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주방용품을 친환경 나무 제품으로 바꾸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한국생활환경연구에 따르면 전국 대형 유통업체에서 나무 조리기구를 수거해보니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몇 배로 많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나무 국자에서 납을 비롯한 중금속이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인 육가크롬은 절반 이상의 나무 조리기구에서 검출됐습니다. 나무 조리기구를 깨끗이 씻는 건 어떨까요? 나무 주걱이나 국자에는 양념이 배어들어가 설거지를 해도 잘 세척되지 않습니다. 세균이 훨씬 빠르게 번식한다는 특징까지 있는데요. 색이 변하거나 갈라진 나무 조리기구는 당장 버리고 반드시 새 것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방기구와 일회용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7가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유익하고 유용한 건강 정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